안녕하세요. 압구정 부동산입니다. 요즘 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두 컨소시엄 간의 경쟁의 열기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야, 전시회장 가봤어? 네, 가봤죠 사모님. 여러 번 가봤어요. 어디가 좋아? 어디가 나은 것 같아? 나 어디 찍을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림 컨소시엄에서 조합원님께 드리는 특별한 제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기호 1번 해안건축의 정성우 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직접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하시고 직접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를 시작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홍보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다란 지붕이 있는데요. 네. 이쪽 보시면 저희가 제안드리는 하이그로브 압구정에는 이런 이제 캐노피 구조가 있습니다. 단지 중앙에 있는데요. 네. 이곳은 입주민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소이고요. 네. 여기서 벼룩시장이나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네. 저희가 이 미러 캐노피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 홍보관을 저희가 계획을 했어요. 네. 그래서 2030년에 입주를 하시는데 2023년도에 이 구현대 아파트 중앙에 있는 이 장소에서 네. 그 분위기를 느끼시면 좋겠고, 네. 여기서 지금 한여름에 떼학볕도 있고 비도 많이 내리는데 네. 이런 캐노피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교류하시고 네.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네. 예,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네. 여기는 대한민국을 리딩하는 압구정에 대한 지리적, 인문적, 역사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네. 설계 지향점을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그 네.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는 저희 해안건축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빌딩 디자인이라고 영국 잡지가 있는데, 네. 이 회사에서는 매년 100대 설계사무소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네. 랭크를 매겨서 저희 해안건축이 2023년도에 7위에 랭크가 됐고, 아, 7등이네요. 예, 이 순위는 아시아 2위, 네. 국내 1위입니다. 아시아 2위, 국내 1위. 예. 그리고 설계 인원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1등하고 2등 차이가 엄청 나죠. 932, 547인데 네. 저희가 월등한 1위입니다. 설계 인원수는 압도적으로 1위시네요. 예. 근데 설계 인원수가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 압구정 3구역은 단지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설계해야 될 요소도 많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네. 설계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네. 있는 회사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보시면 저희 해양건축은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주거복합의 효시인 트럼프월드, 네. 가까이 보시면, 그리고 최고급 주거복합으로 인정받는 갤러리아 포레, 네.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의 효시인 50층이 넘는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 네. 그리고 3명 개방 LDK를 구현한 레미안 용산 더 센터를 같은 매 시점마다 새로운 주거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저희가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 허가가 아니라 여러 절차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도시 및 주거 정비법에 따르면은 조항이 40개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다 절차고, 그 절차라는 것은 그 시점마다 누구와 만나서 협의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험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협상력도 좋아야 되거든요. 네. 저희 해안건축은 정비사업 수행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고 계속 칭찬을 받고 있고요. 네. 예, 앞으로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수상했던 작품들도 이렇게 쭉 있고요. 예. 이쪽을 보시겠어요? 하이그로브 압구정. 예, 하이그로브 너무 압구정입니다. 멋지네요. 네, 표시도 멋있죠. 네, 너무 멋있네요. 특히 이 전면 광장에 이 열두 형태로 되어 있는 광장 위에 이 떠 있는 구조물이 무엇이냐면요, 음악홀과 미술관입니다. 네. 평상시에는 이제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고급 아파트라고 이제 지향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철골 구조를 만들어서 석재로 이런 구조물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문주라고 하는데, 저희는 기능이 있는 건축물이
단지 입구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문주 개념이 됩니다. 전혀 네. 새로운 문주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동대문 남대문처럼 딱 들어가는 입구에 큰 그렇죠. 문처럼 보이네요. 예, 이 구조물 아래로 들어가면 내가 어디를 들어간다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가 있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너머에 있는 시설들은 중앙 집중형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네. 단지가 너무 넓잖아요. 네, 그렇죠. 넓은 단지에서는 중앙 집중형 커뮤니티 센터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네. 균일한 접근성도 중요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같이 모여 있어야 이용도 편리하시고 그렇죠. 관리도 용이하고 그렇죠. 그 결과 관리비도 적게 들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를 쪼갠 것이 아니라 네. 전체 단지를 하나로 모으는 중심 코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저희가 하이 그룹이라고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대로가 이쪽 뒤로 이제 지나가잖아요. 네. 현대에 있는 이제 구현대 아파트의 레벨과 이제 비슷합니다. 네. 덕계공원이 이쪽에 생기는 거 잘 아시죠? 네. 덕계공원이 올림픽대로가 0 레벨이라고 하면은 덕계공원은 78이거든요. 네. 저희가 단지를 전체를 8m를 들어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지 마당에서 한강을 쉽게 볼 수 있고, 단지 마당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라와 있으니까 네. 일반인과의 간섭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독립적이고 안전한 단지 환경이 됩니다. 8m를 들어 올리셨으면 예, 예. 저층에서도 한강이 다 보일 수 있게 설계를 하셨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끌어올렸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파트 그 세대가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고 2층 네. 대지하는데 그 레벨이 현대 아파트의 한 6층 레벨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이제 잘 8m에다가 피로티 형식이면은 거의 한 15m서부터 올라가는 한강이 거죠. 보인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 그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1층부터도 한강이 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전망. 훤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보이는 거죠. 예. 네. 예, 저쪽 보실까요? 네. 대치도인데 동이 이제 13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43개 동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13개 동이 되니까 동간거리도 넓고 네.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넓은 단지 마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6만 평의 큰 공원을 제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00% 한강 조망, 100% 남양 배치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식적으로는 한강이 북쪽이기 때문에 한강을 보면 북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새로운 단위 세대를 개발을 해서 한강 조망과 남양 배치가 한 집에서 해결되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실과 식당에서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부동산에서는 작은 방에서 남양이라고 해서 남양이를 안 하잖아요. 네. 작은 방에서 한강을 본다 해서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거실과 식당에서 북쪽에 있는 한강과 남양이 된다는 것은 저희만의 제안드리는 단위 세대로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네. 단위 세대 말씀드리니까 바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거실과 식당과 주방이 이제 한 공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당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굉장히 있어요. 높죠. 제1의 거실화가 됐고요. 네. 근데 저희는 이 식당과 거실이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활용성도 좋고 거실을 넓히는 개념으로 하셔도 되고 식당이 넓어지는 개념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죠. 연계해도 되는데 네. 그리고 자유롭게 인테리어 공사하실 수 있고 네. 그럼 이 공간이 같이 있으니까 개방감도 있고 네. 여기 보시면 3면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강이면 여기는 남양이길 그렇죠.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보이는 김에 또 말씀드리면 보시면은 뒤쪽과 아래쪽이 벽으로 되어 있어서 네. 판상형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로 보면은 한강 조망과 남양이 영향을 미치지만 네.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는 마통풍 구조이기 때문에 마통풍 구조. 마통풍 이제 판상형 하는 것이 뒤쪽과 앞쪽의 기온 차이로 해서 자연스럽게 자연기류가 생기니까 그렇죠. 마통풍인 거잖아요. 네.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방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네. 주방이 안쪽에 있으면은 기계 환기로 하다 보면 이제 환기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네. 저희는 외기에 있으니까 네. 자연 환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쪽
거실 LDK가 있는 부분은 이제 유리 비율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네. 개방성을 고려해서 이 네. 투시도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네. 그렇지만 환기가 될 수 있는 창호가 곳곳에 막통풍유를 할 수 있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네. 환기가 잘 돼서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설계한 이런 비슷한 LDK를 구현하는 게 아까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을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도 창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살짝만 열어도 그 바람 기류가 엄청나요. 그렇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네. 이사를 들어오시고 네. 나가질 않으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네. 복덕방에 집을 안 내놓는데요. 아, 집을 안 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심 가질까봐. 그럼 복덕방 먹고 살기 힘들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만큼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침실인 부분은 벽체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열도 좋고 네. 또 이제 프라이버시도 확보가 되고요. 네. 그리고 본 김에 여기 보면 이제 테라스가 있습니다. 예. 각 세대마다 테라스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방금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걸 보시면 이제 주동 평면인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쪽은 두 면이 한강이 조망이 되고 한 면이 남향이 되는 것이죠. 네. 이쪽은 두 면이 남향이고 한 면이 한강이 되는 한강 것입니다. 조망이 되는 거고요. 예,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 세대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한강 조망이 되는 것이고 네, 시야도 빨간 확보해 부분은 이제 남향 배치를 확인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실과 식당이 있는 이 부위에서 이제 체크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왼쪽 이 네. 구역이 지금 몇 층으로 아시죠? 49층. 네, 49층을 했죠. 그러면 49층으로 세워지니까 한강이 안 보입니다. 네. 저희는 설계 초기부터 신통기역에 있는 49층을 고려해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한강이 보인다라는 가정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 네. 그 내용을 다 충족을 했습니다. 네. 이거 좀 작긴 하지만 확대해서 보시면 네. 예, 가까이 보시면 기존 아파트 평형별 배치 현황인데요. 네, 여기 보면 맞습니다. 한강이 잘 보이는 세대도 있고 남향인 세대도 있으세요. 근데 네. 저희가 그 세대는 당연히 그 위치에 배치를 해드리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 써 있는데 한강 조망이 20%고 남향 배치가 80%인데 네. 그럼 반대로 한강 조망이 안 되는 분이 80%고 북향이 20%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께 기회를 드리는 맥락으로 100% 한강 조망, 100% 남향 배치를 한 것이 네.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강 조망도 조망인데 그래도 한강이 가까이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대의 80%가 한강에 가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소장님, 예, 예. 이렇게 고층으로 초고층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건물들이, 그러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초고층 올라가면 이게 흔들리거나 이런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걱정하시던데 예,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설계가 되었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50층 이상이 넘으면 초고층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이 초고층 건축물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구조고 두 번째는 피난이에요. 피난. 여기는 오피스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아파트를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네. 건물이 이제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요, 약간의 이제 진동이 있으면서 그 이제 횡력에 대한 저항을 해요. 네. 그렇지만 아파트가 그렇게 되면 주무시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흔들림이 없게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가까이서 좀 확대해서 보시면 저희는 중심 코어입니다. 검색을 해보세요. 네. 초고층 건축물 코어 그러면 센터 코어 또는 중심 코어라고 나뉩니다. 네. 가운데 코어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지탱하는 것이고요. 여기 검정색으로 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핀월이라고 해서 날개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외기에 많은 면을 확보하면서 이제 많이 돌출돼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지탱하는 것이 있으니까 버트리스가 되니까 건물이 흔들리지 않죠. 않겠죠. 네. 예, 저희는 그런 맥락으로 설계를 한 것이고요. 혹시나 한 주동인데 코어가 만약에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검증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코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럼 각자가 거동을 해요. 네. 거동을 하다면 이 사이가 취약하거든요. 네. 그럼 크랙 낼 가능성도 있고 그럼 하자인데 네. 뭐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아마 보강을 할 거예요. 그럼 네. 보강을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네. 공용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전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걸 더 말씀드릴게요. 좀 확대해서 보시면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 뒤에 계단이나 다른 피트들이 있어요. 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대 내에서 엘리베이터 소리를 듣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진동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집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 네네. 그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안도 보시고 상대사 안도 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건물의 안전을 굉장히 고려해서 설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피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계단이거든요. 네. 계단이 저희가 2개가 있어요. 네. 초고층 건물일수록 피난이 중요한데 그렇죠. 만약에 계단이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대 방향으로 피난을 할 수 있는 양방향 피난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많이 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계단이 단순히 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두 계단이 복도로 연결되어야지만 네. 한쪽에서 문제가 있을 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면을 봤는데 계단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연결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이슈 사항 중에 이제 공공보행 통로 이슈가 있잖아요. 네. 공공보행 통로 때문에 이제 단지에 들어오면은 사람 섞여서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요즘 가장 핫한 네. 그런 토론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좋은 설계 사무소는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기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아까 이제 도시환경 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절차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 중간중간마다 만나서 협의하고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적절히 윈윈이 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설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공공보행 도로를 일단 전제로 보면 아까 제가 단지 마당이 플러스 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기존의 신통 계획에서는 공공보행 통로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다들 걱정하셨죠. 네. 근데 저희가 제안 드린 것은 압구정역 레벨이 마이너스 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레벨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네. 덕계공원에서 올라갑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단지마당은 플러스 8, 네. 공공보행 통로는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높이 차이가 몇 미터죠? 8m죠. 16m. 아, 위에는 8, 말대는 마이너스 8, 16m니까. 16m 차이네요. 그쵸? 제가 그럼- 저기도 잘. 그러니까 단지 마당에 계신 분하고 일반인하고 겹칠 일이 없죠. 전혀 없겠죠. 네. 이걸 설계로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제출하기 전에는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저희는 안타까운 거예요. 네. 안이 있는데. 네. 예,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제공드립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압구정역이잖아요. 네. 압구정역인데 저희는 압구정역에서 시작하는 이 서축으로 해서 덕계공원으로 연결하는 그 선상에 네. 이제 F&B 상업가로를 이제 좀 제안드려요. 네. 제안드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여기 뭐 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도 있긴 하지만 지하가 더 많습니다. 네. 이 단면도를 보시면 이 부분에 단면도인데요. 상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썬큰 가든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쾌적하겠죠. 이제 한남동의 봄의 사구사 아시죠? 네, 알아요. 예, 가면 기분 좋고 좋은데 사실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아요. 네. 거기 왜냐하면은 대중교통이 연결돼 좀 약하고 네. 거기는 상업시설 건너편에 벽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상업시설과 상업시설이 서로 마주 보는 몰링 형태가 돼야지만 활성화가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압구정역과 연결돼 있고 네. 상호 마주보는 몰링이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니까 네. 게다가 덕계공원과 보행교와 서울숲이라는 이슈사항이 있으니까 네. 일반인들이 잘 올 것이고 네. 여기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인스타그램 사진도 찍고 하다 보면 네. 덕계공원을 가겠죠. 네. 그럼 이런 분들이 굳이 공공보행 통로로 오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은데 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보시면 공적 맥락의 공공보행 통로이긴 하지만 입주민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서류상으로 공공보행 통로는 아니지만 그 기능을 하니까 네.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는 명분을 주고 네. 우리 입주민께는 조합원님께는 만족을 실리를 드리는 윈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있는 신통기획을 기준으로 바로 정비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설계사가 이제 능력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통과도로가 네. 직선으로 현재 신통기획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입주민한테 아주 싫은 요소거든요. 네.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단지가 찢어지는 것도 그렇고 네. 일반인이 들어오는 게 좀 불편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 통과도로를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기했습니다. 네. 분기하고 여기에는 이제 마을버스 정류장이랑 저기 현대백화점 셔틀, 예, 그리고 학원 차량 주차장과 맘스터 스테이션 차량 진출구를 이제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분기해서 둘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하니까 단지 전체의 통합 교통센터가 됐어요. 네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라운드 어바웃도 있으니까 차량 속도가 느리잖아요. 네. 보행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안전하겠죠. 네. 자, 그렇게 하니까 일반 차량이 이렇게 우회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은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통과도로에 대한 소시 명분은 제공하면서 단지민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설계의 이제 능력입니다. 이것은 솔루션을 제가 제안드린 거고. 공공 보행 통로가 혹시 올림픽 도로랑 연결이 되나요? 아니, 올림픽대로 위에 덕계공원 이 상부 쪽으로 예, 이거 잠깐 보실까요? 그런 말씀드리니까 지금 현재 신통기획상으로는 이 완충 녹지가 꽤 많이 이렇게 있고 그 덕계공원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덕계공원이 이제 올림픽대로 위를 덮긴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이쪽에서 필요하니까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완충 녹지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 상가는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도 또 상가가 있어요. 한강을 네. 바라보는 이렇게 해서 덕계공원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면에는 여기 있는 숲하고 여기하고 숲이 연결돼 보이는데 나무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경계는 완벽하게 보완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입주민도 덕계공원을 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여기하고 여기 두 개 포인트에는 보안 게이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레벨이 덕계공원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덕계공원에서 이제 위를 쳐다보는 상황이니까 역시 거기서도 자연스러운 보안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저쪽으로 가실까요? 그리고 뭐 이걸로 또 더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중앙 집중형 커뮤니티 센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가 13,000평을 준비를 했어요. 네. 세대당 3평 정도인데 저희가 고급 주거 대규모 단지에 대한 분석을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용성도 이제 고려해 보니까 압구정의 명성은 유지하면서 너무 또 커뮤니티 센터가 많으면 이제 관리비도 많이 드는데 적정 규모에 대한 걸 저희가 분석해 보니 결론은 세대당 3평이 적절하다. 13,000평인데요. 그럼 그 13,000평 중에 75%인 10,000평을 지하 가운데에 배치했습니다. 네. 그럼 그 10,000평만큼은 지상에 있는 단위 세대에 이제 할당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지하에 있으면은 쾌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55m 곱하기 130m, 2200평 축구장 15배 크기의 선큰 가든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 보시면 지하 같지 않죠? 네. 이렇게 식재가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보신 적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수경시설 이렇게 툭 떨어지고. 네. 예. 그래서 이 하나로도 공원이네요. 공원입니다. 예. 이화여대 ECC 아시죠? 네. 예, 도미닉 페로가 설계하신 거기보다 훨씬 큽니다. 예, 여기도 이제 아까 입구에서 보았던 그 열주 느낌의 이런 인면을 가진 커뮤니티 센터의 인면이 보이고 그 너머는 이런 기분 좋은 이제 선큰 가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열주 간격의 2배로 이렇게 올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나가시면 이게 줄이 짝짝짝 맞으면은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것이 이제 타임리스 디자인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보행 통로는 이렇게 아래에 있으니까 전혀 입주민하고 겹칠 일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공공보행 통로를 지금 1, 2단지 옆에 있는 이제 500m 정도 되는 상업가로가 있잖아요. 상업가로에 있는 지금 상업시설 조합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4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이 조합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단합이 잘 돼야 되는데 누가 반대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도 동의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준비했으니까 단합이 잘 돼서 잘 가능성이 있겠죠. 그 부분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4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보행 통로를 저희는 이렇게 기왕에 단지하고 분리시켰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1, 2단지 옆에 있는 상가의 그 기능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지가 엄청나게 큰데 외곽으로 판매시설을 다 빼버리면은 만약에 편의점 가시더라도 바로 못 가고 옷 갖춰 입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보안은 충분히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동에서 슬리퍼 신고 내려오시면 보안 게이트 지나서 편의점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갈 수 있군요. 그러면은 공공재 개념이지만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생활권에서의 어떤 패턴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단지 내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아파트가 50년 됐는데 거기에 상가에 계신 분들도 우리 식구예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보시면 여기가 중앙 집중형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여기 파란 부분이 스포츠 시설들이 모아져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 사우나 등이 있는데 여기에 큰 가든, 그 썬큰 가든인데 이쪽에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데이 다이닝이라고 해서 500석을 갖추고 있는데 호텔식 식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조식, 중식, 석식. 그런데 이런 호텔식 식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이런 썬큰 가든도 있고 2층에 한강을 보면서 식사하는 공간도 있고요. 스카이 라운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끼를 전혀 다른 장소에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어저께 좀 연로하신 분이 저한테 심각한 표정 지으면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여기 식사해 주는 데 있냐고. 있습니다. 그때 활짝 웃으시면서 갔습니다. 그럼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음악홀과 이제 미술관. 이 그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단지의 모습이고 이쪽으로 오셔서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타임리스한 디자인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면서 세련된 거라고 다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저희의 건물 매스는 아주 매끈합니다. 거기에 수평 요소를 강조하면서 수직 요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으로 보면 수직 요소가 그냥 실 같죠. 여기는 보면 면 같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대 간의 시선 간섭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테라스인데 테라스가 안쪽에 있거든요. 안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매끈한 매스다 보면 이 건물을 지을 때 거푸집을 차곡차곡 쌓아서 활용하면서 올라가니까 공사비도 적게 들고요. 입주 기간도 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짧아지니까. 근데 만약에 발코니가 돌출돼 있고 그래서 아래층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거푸집을 올라갈 때마다 바꾸고 가야겠죠? 그렇죠.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사 기간이 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분담금 늘어나고 입주일이 늦춰지는 거고 입주일이 늦춰지면 자산가치 기회가 유보되는 거니까 그런 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마당의 모습이고 제가 아까 그 상업시설 조합원님이 그 선택할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거복합의 이제 근생시설이 있고요. 서측의 판매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공공보행 통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전면의 상가까지 해서 4가지가 있는데 27,000평입니다. 그분들이 오시고도 충분히 납니다. 어마어마한 거 넓어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노란 부분이 무엇이냐면 23,000평의 명품 백화점 또는 쇼핑몰입니다. 요게 그 모습인데 이거를 저희가 제안드리는 멋있죠. 예술품인데요, 그냥 상가가 아니라. 위에는 이제 천장도 있습니다. 어떤 백화점도 이런 디자인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압구정 사거리에서 보면 이 모습이니까 이런 백화점 너머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이제 실루엣이 보입니다. 이것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하면은 판매 시설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해요. 그래야 수지가 좋으니까. 그래야 또 이제 TF 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분양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분양이 되면 청산이 되는데 대형 유통기업에 통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도 많이 받고 공사비도 그들이 하니까 이익이 남는 거죠. 여기 보시면 100% 이제 준주거 지역에 주거복합을 했을 때보다 주거복합에 이런 대형 유통 시설이 들어가면 5천억 이상의 개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가 27,000평만큼의 상업시설이 있는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7,000평 중에 7,000평 정도, 뭐 15,000평이든 예를 들어 7,000평이라고 하면 7,000평을 조합원님들이 분양을 받으시고 2만 평을 마스터리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MD 계획하고 임차인 모집하고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눠드릴 수 있는 재건축 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저희가 좀 제안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만나보니까 평형을 바꾸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분들은 그 자산 가치 오를 것 같으니까 아름다운 단지를 보니 평형을 키우겠다. 그렇죠. 연로하신 분들은 지금 넓은데 30평이 40평급이니까 두 분이 사시는데 그쪽으로 가도 되겠네. 그럼 그 남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개인적으로 운영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마스터리스에게 맡기는 재건축연금도 하셔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형을 대체로 늘리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서 토지이용 계획을 공동주택 용지를 좀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미리 정할 필요 없고 저희가 당선되면은 조합원 선호도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받아서 이 부분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건축뿐만 아니라 조경, 인테리어, 경관 조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분들하고 협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창의공항의 주월 많이 보셨죠? 911 메모리얼도 있는데 피터 워커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조경 디자이너이십니다. 연로하신데 저희랑 같이 협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한강 배치까지는 좋았는데 압구정역에서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파란색 라인하고 노란색 라인이 있는데 이게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완전히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일종의 트램. 전기 자동차 한 10인승 정도 되는 거.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뒷면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외부인은 압구정역에서 덕계공원으로 바로 연결되고요. 입주민은 여기 이렇게 쭉 가시면은 스테이션 B에서 갈아타서 보안 게이트를 지나서 이렇게 가시면은 편하게 가실 수가 있죠.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있으니 공공보행통로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단지에 들어올 일이 없겠죠. 여기에 또 쾌적한 기분 좋은 F&B 가게가 있고 그리고 근데 젊은 분이 뭐 걸으면서 좀 운동도 되고 그런 맥락으로 하시면 압구정역에서 아까 저희가 제안드린 공공보행통로를 통해서 가시잖아요. 눈, 비 안 맞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저희가 이제 모형이 4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도시 모형이고 여기 남산이 보이고 저쪽 삼성역 코엑스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땅의 형상에 맞춰서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시면 이것만 보시더라도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쪽을 이제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 모형 하나하나가 너무 디테일하고 이거 저희 엄청 열심히 탐나네요. 이거 몇 달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작은 건물 2개 보이시죠? 저기가 해안 건축의 신관과 공간입니다. 보시면 언주역 쪽으로 올 수 있고 논현로로 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제깍제깍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실까요? 단지 모형입니다. 이쪽 가운데 축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 보시면 저기 압구정로에서 시작하는 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압구정로에서 금강센터로 가는 그 도로가 우리 구현대 기본 축이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더 강조해서 키우고 한강까지 연장했고요. 이 디자인 보시면 단지의 경계는 여기인데 여기 덕계공원에 대한 디자인도 더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5층, 67층 이제 단단히 내려가는 구조이고요. 여기 저층부에 튀어나온 부분은 수변 디자인 특화 구간이라고 해서 20층 내외로 올림픽대로에서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높아지는 맥락으로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반영했고 오히려 이 요소가 있으니까 단순한 타워를 그냥 올린 것보다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실까요? 저희는 지하에 50m 레인을 가진 수영장이 있는데 이쪽이 50m 레인이 있는 쪽이고 여기는 25m인데 보시면 썬큰 가드로 빛이 들어오죠. 선베드를 두어서 리조트 분위기를 저희가 지금 연출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강을 바라보는 이제 집회 공간인데 저희가 제안드리는 일종의 이제 뉴 압구정이고 여기가 이제 올데이 다이닝 아까 식사할 수 있다는 분 바로 옆에 이제 썬큰이 있고 가장 좋아하실 만한 인피니티 풀이 있고 인피니티 풀인데 관리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주 크게 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m 정도 돼요. 그리고 실내하고 실외가 둘 다 있어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위세대 모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쪽 보실까요?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LDK를 이제 거실, 식당, 주방이 이제 이렇게 이제 모여져 있죠. 그래서 3면이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한강이면 여기가
남향인 것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둥이 안쪽에 있어요. 네. 안쪽에 있는 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아마 거의 못 보셨을 텐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포스트 텐션이라고 토목 교량 구조에 사용하는 그런 그 구조를 이제 적용했거든요. 네. 예. 이게 강성이 좋고 이제 단단합니다. 공사비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보시면 기둥 간격도 넓고요. 이 기둥에서 슬래브를 좀 많이 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더라도 안정적이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기둥이 모서리에 있는데 네. 기둥이 안쪽에 있으니까 끊김없는 파노라믹 뷰가 이제 제공이 되죠. 네. 유리 비율이 많은데 그 좋은 거 아니냐? 네. 중요한 것은 유리가 아니라 환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벽이 되더라도 단열이라는 거는 끈을 단이라고 해서 열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열재는 열을 전달을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국에 열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들어온 열을 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단열재가 나가는 것도 막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환기입니다. 네. 저희는 이쪽 멀리 이렇게 창호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은 조금이라도 기온차가 생겨서 기류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열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이면 개방으로서 유리가 많은 건물에 비교해서 유리집은 덥다라고 보실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거든요. 네. 에너지 전문가고 친환경 전문가인데 이 부분을 제가 만약에 호도를 했다, 네. 저 이제 큰일 납니다. 예. 아까 마통풍 얘기도 하셨는데 예,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다 설계하셨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여기 테라스가 이제 안쪽에 이제 네.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안방이고 드레스룸, 또 한강을 보는 이제 욕실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투시도 한강이 보이는 욕실, 예, 화장실에서. 네. 멋지네요. 예. 유리를 많이 쓰면은 이게 빛바람 눈부심이 있잖아요. 네. 부산 같은 경우 초고층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이 많이 부시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코팅 처리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해결되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특수하거든요. 네. 바닷가는 이제 게다가 이제 바다를 통해서 빛이 또 반사도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코팅 처리가 필요하고 네.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쪽 보시면 뭐 비슷한데 대체로 비슷합니다. 여기가 이제 수변 디자인 특화 구간의 이제 부분인데 한 층에 한 세대밖에 없으니까 단독재예요. 비슷하죠. 네. LDK인데 네. 이 토시도 보시면 이 공간에 있으면 세 면이 동시에 경험이 되니까 전망대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죠. 거죠. 예.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이라고 네.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이번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예. 이거 단면 모형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압구정 노에서부터 준주거 용지와 이쪽 공동주택 용지와 덕계원과 한강까지 모여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공보행 통로를 보시면 압구정역에서 -8에서 쭉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쭉 가면은 저 끝에서 덕계공원으로 가는데 이거 한번 카메라를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뭐 보이시죠? 상가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죠? 이야. 일반인이 들어오지만 단지하고 레벨 차이가 있으니까 보안 게이트로 해서 충분히 조합원님들은 슬리퍼 신고 바로 내려오시면 게이트 여시면 바로 이 상가랑 접촉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현재 접근하시기도 좋고 이용하시기도 그렇죠. 좋고. 상업가로에 그 계신 분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떠 있는 구조의 컬처인 아트센터고 네, 여기는요 평상시에는 휴식할 수 있는 장소예요. 유리로 돼 있어서 네. 여기 이제 공원도 보고 이제 한강도 볼 수 있고 네. 필요 시에는 이제 커튼을 쳐서 음향 처리를 해가지고 리사이클도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센트럴 스퀘어고 여기가 이제 미러 캐노피 본 홍보 전시관의 모티브가 된 공간이고요. 네. 이건 선큰 있죠. 예. 선큰 있죠. 네.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인데 지하지만 빛이 들어오니까 리조트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워터 파빌리언이라고 해서 저희가 뉴 압구정을 유지한 데인데 이제 동호회 그 잔잔한 호수 느낌의 이제 미러 펀드가 있고 네. 예, 그 위에 떠 있는 이제 워터 파빌리언이 저희가 제안드리는 뉴 압구정인데 여기가 집회 공간이기도 하고 저희는 스몰 베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유리로 돼 있어서 물 밑으로 빛이 내려갑니다. 여기 보시겠어요? 조금 내려보시죠. 여기 로비라고 써 있잖아요. 네. 여기가 드랍존이에요. 네. 만약 하객이 드랍존으로 해서 내리시잖아요. 로비를 통해 가면은
빛이 내려오죠. 네.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면 유리 너머로 한강이 옵니다. 네.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환상이죠. 그리고 여기 입주민은 어깨가 으쓱하시겠죠? 예, 예. 디테일한 예. 그리고 여기 너무 보시면 디테일하셔서 덕계공원에 저도 지금 감탄 중입니다. 덕계공원에 이제 유리가 있는데 그 위에 물이 또 잔잔하게 있어요. 네. 그러면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네. 덕계공원의 지하로 가는 느낌이다가 네. 빛이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 나 여기 어디 지나간다 느껴지겠죠? 지하지만 지하 같지 않은 느낌. 그렇죠. 그런데 그 빛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살짝 물을 투영한 그 빛, 은은한 아른한 빛으로. 그런 연출감도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네. 예. 유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설계사에서. 이 유리들이 예.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빛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네. 큰 장점. 저기 아모레퍼시티 건물 아시죠? 거기 중정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천창이 있고 거기에 아주 얇은 물이 있거든요. 네. 거기 공간 가시면 네. 다 감동하십니다.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제 활용을 한 것이고요. 네. 미러 폰드라고 했지만 여기 유리는 아니고 한 10cm 정도 되는 수심을 갖는 이제 물인 거죠. 네. 그 한명회가 이제 수양대본 아시죠? 네. 수양버들입니다. 디테일.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각 동마다 엘리베이터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이런 수직 정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이쪽으로 보면 한강이 보이시고 네. 이쪽으로 보면 단지마당이 보이죠. 네. 보통 엘리베이터 홀이 막혀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네. 저희는 다 열려 있고 네. 마통부까지 되니까 네. 아주 쾌적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꼭대기에도 그런 그 옥상 정원이 있으니까 네. 매 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굳이 라운지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네. 내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바람 쐬겠다 바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VR룸이 있는데 제가 이제 네. 어떤 거가 있는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현재 이제 아파트 모습과 이제 지어진 이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있고요. 현재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다 재현해 놓습니다. 현재하고 미래. 네,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제 친별 친절 조망. 조망. 고점에 보면은 예, 중증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카메라가 중간에 떠 있는 겁니다. 집에서 네. 찍은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식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수평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다 가려지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한강변 공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예, 자세하고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멋지게 서측, 그려놓으셨구나. 예, 서측 상호가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덕계공원으로 해서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형결, 이제 뭐 거실 공간도 있고, 여기 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이제 안방 모습도 보이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테라스가 있거든요. 네. 테라스가 있으니까 같은 집이니까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거죠. 거실에서 손을 들면 안방에서 보이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체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뭐 네. 너무 무섭거나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수평 요소가 상당히 많이 돌출돼 있어서 창 밖으로 이제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도 현재 입주민들이 아주 만족해하시고요. 저희 뭐 이제 새로운 주거 프로젝트 할 때마다 저희 직원들 데리고 전화 드려서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하면은 오라고 하세요. 네네. 만족도가 없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도 보시면 오른쪽, 정면, 왼쪽이 열려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펜트하우스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는 펜트하우스를 제안 드리는데, 이제 그것은, 16개 세대가 있고요. 이 부분을 3,944세대 조합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반, 이제 조합원님들이 좀 더 돈을 내시고, 이제 구매하시면은 자산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고요. 아니면 보류주를 남겨서 비싸게 팔면 분담금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설명드리면 현관에서 이렇게 회유를 해서 여기가 이제 음적실인 라운지가 있고요. 네. 인피니트 풀 테라스 건너편에 이제 한강이 보이고 네.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마스터존이 있고 또 다른 마스터존이 있고 LDK
메이드룸이 있고 메이드룸에 이제 욕실도 있습니다. 네. 테라스가 그 펜트하우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단지 가치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 맥락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친절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 해양건축의 정성우 소장님의 마지막 인사를 듣겠습니다. 예. 저희 해양건축의 소명이 자연, 역사, 사람에 대한 심도 깊은 통찰을 통해서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을 만든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저희가 그림으로만 번지르르한 그런 건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사시고 오랫동안 이제 머무르실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저희는 접근을 했고요. 저희끼리 이제 한 6개월간 설계를 하니까 여기가 내 집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게 애착 개념보다는 네. 너무 좋으니까 네. 저희도 살고 싶은 거죠. 예. 누구나 살고 싶은 단지가 될 것 같아요. 재력이 좀 부족하지만 네. 예, 대한민국 조합원도 모두가 아니고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단지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저희랑 같이 일을 해서 입주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당선이 되면 바로 조합원 선호도 조사를 해서요. 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비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얻을 거고 네. 정비계획 수립하고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진행하고 이주 철거, 착공, 준공인가 입주까지 네. 저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안에서도 네. 예, 당선이 되시면 네. 조합원님들과 더 이야기를 해서 조금씩 보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그 전에는 네. 그림이 없으니까 각자 의견밖에 없는데 그렇죠. 저희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기준안이 된 거잖아요. 기준안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의견을 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네. 그걸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대로 된 모든 분이 만족하는 안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만들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정비 계획을 위반하고.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네. 지금까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